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2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근하신년을 하나 퍼왔는데, 여기 이제 원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래하는 하나은행, 옛날에 외환은행을 거래했었는데요. 좀 이쁘게 만든 것 같아서 그냥 근하신년이라고 인사 겸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내년의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2023년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자신이 어떤 상황들 돌아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떤 잠재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해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지혜가 아쉽기만 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먹었는지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세상을 보는 식견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은 생존을 위한 끝없는 욕구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욕구, 원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 뭔지 생각해 봐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물론 제 자신에게 또 다짐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겨울 한파에 대해서 꼭 출처를 안 하더라도 저건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겨울 폭풍, 경제적 영향은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고 기상학자는 경고했다. 요게 이제 미국 쪽 에큐웨터라는 데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보라색 계통이 영하 50도에서 40도. 캐나다는 더 또 추울지 모르겠어요. 자관 미국의 남부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플로리다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북미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례적인 이 폭설이 왔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우리나라 평창 정정 함양 도로고립 24일 오전 전라 제주 폭설 해가지고 서울 쪽은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만은 남부지방 쪽으로 폭설이 내리고 큰 피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죠. 김여정 해보면 될 일, 사흘 만에 북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선 노석조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서 발표한 다음에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동해상으로 했겠죠. 동해상인데 일본 가까운 데다가 떨어뜨리지는 이번엔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또 무력 시위 성격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일본의 안전보장 3문서의 개정을 반발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라고 강조했다. 일본 시사통신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이 현재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트럼프가 퇴임한 지 뭐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언론에 회자되는 거 보면은 대단했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는 한데, 현재 요즘 뉴스거리로 오는 거는 일요일 6일 그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거로 해서 유죄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여론 거인 것 같습니다. 패배 엎으려 물샐 틈 없이 돈 준비 의회 습격, 트럼프의 책임 미 하원 특별위원회 보고했다. 요게 이제 12월 24일 그 워싱턴 시사 내용인데요. 이미 뭐 많이 그 야후 뉴스에서 그 다뤄진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그 2024년 대선에 트럼프가 공화당 그 후보로 그 올라 가지 않도록 아마 벌써부터 이 작전들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주한 중대사관 비밀경찰서 의혹의 유감 표명 전혀 사실 무근. 내정 불간섭 원칙 일관되게 자기네들은 견지한다. 그리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한다. 말들은 다 그렇게 하죠. 시진핑 엉아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니들은 좀 틀리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못하냐, 마 속으로 니들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은 행동을 봐라. 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본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요거에 대해서는 그 한국타이어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 2050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은 중국, 한국은 15위권 밖에. 코리아 웨이브라고 머니투데이 재팬 쪽 건데, 이게 뭐 일본 쪽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상황을 그 얘기하는 그 뭐 그런 게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발간이 되는 모양인데요. 머니투데이면 우리나라도 머니투데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머니투데이 그 중국판 아니 일본판인 모양이죠. 저건 어쨌든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일본이 현재 3인데 좀 떨어지고 6위로, 한국은 뭐 그 15위권 밖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 골드만삭스라고 유명한 그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이 사람들이 뭐 세계의 글로벌 그 금융 세력으로서 뭐 나라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전문가들이긴 하겠지만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다. 그런 얘기고요. 어,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은 그렇게 너희들 말이야 그 우리나라 와서 그 미아리 가서 좌판 깔고 그 점장이 하세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또 도전 정신이 일어나죠. 좋다. 한국이 10위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좀 이런 이 도전 의식을 갖게 만들라고 얘네들이 일부러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아마 그 자극을 주는 거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 대기업 경기 침체에 따른 감원 확산, 국내 뉴스에 언뜻 비쳤습니다만은 그 헤드라인 그 뉴스 등에 잘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이미 그 많이들 공고사직 또 희망퇴직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내년 불경기 이런 등등을 하니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23일자로 그 지금 한국 대기업의 그 어떤 이 감원에 대한 얘기를 또 보도를 했습니다. 체포하려다 집 보고 탄식, 라면 장발장에 되려 라면 안겨줬다. 중앙일보 김민주 기자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부산에 어떤 노인네가 좀도둑질을 그 16번이나 이 편의점 가서 했는데, 가서 검거하러 갔더니 도저히 못 봐가지고 오히려 그 라면을 안겨줬다 해가지고 그 부산시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인데, 박형준 씨가 민주당 쪽인지 난 국민의힘 쪽인지 그게 아직 잘
헷갈리네요. 잠깐 색깔이 어땠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응원 커피까지 나비 효과가 됐다. 이런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뉴스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뭐 가끔이 아니고 즐겨보는 목로 동심 파괴라는 이 네이버 TV 방송인데요. 추배더에 대한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 관련 예언탐구라는 제목을 했는데, 자원 뭐 60개의 그림이 있는데 55개가 이미 실현이 됐고 5개가 아직 미실현이 됐는데 5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상징적인 거를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 공중전, 수중전, 핵전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안이로진 동양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는데 미국, 중국 간 평화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 일 중에서 세 번째로 동양의 승리, 서양의 패배고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세계 패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 뜻은 뭐 부질없다. 세상의 흥망선쇠는 그런 말로 끝을 내고 있고 이 추배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린 것 같이 야,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야, 발 닦고 자 해가지고 등 뛰미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예언서로 많이 퍼진다 하는 거를 소개를 여러 가지 연결 내용들과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짜 징후들 특정 종교단체들이 막 의혹들이 이렇게 한 게 많고 이런 예언들을 퍼뜨린 이유는 민심을 흔들기 위해서고 민심이 흔들려지는 속에서는 지들 종교를 믿어라 하는 장사 속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직도 민족주의 사관을 못 벗어난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클리 비즈 곳곳서 20대 구인난 인구 줄어든 데다 전문직 프리랜서로 몰리기 때문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인구 감소로만 설명이 안 되는 20대 구인난이 있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재택 수업이나 재택 근무 경험도 인식 변화가 크게 있었다 그러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20대 근로자들이 요즘에 뭐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통계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속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뭐 크게 출세를 안 하더라도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풍족한 삶이라기보다도 그냥 안빈 낙도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한 현재 그렇게 또 사실 일자리가 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곤한 이 취업 재수 여기에도 식상했던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못났나 왜 나는 취직을 못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 취직 안 할래 이럴지도 모르죠. 다들 귀하게 큰 자식들이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자식 둘뿐이 안 낳고 요즘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서라도 잘 키우자 이런 거니까 어디 가서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세태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죠. 북핵 미사일 대응 삼축체계 국방예산 57조 의결 연합뉴스 TV 이제야 국방예산이 57조다 하는 게 늦게나마 언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일본은 전체 예산의 6%로 이미 해외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거대 야당 때문에
안 돼가지고 예산 통과가 안 되는데, 또 언론 뉴스에서도 제가 궁금한 건 국방 예산인데 일본이 자꾸 국방비 올린다 그러니까 638.7조 내년 규모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그 전체 예산이 638조니까 그 국방 예산이 57조라면은 8.9%에 해당해요. 근데 일본은 6%거든요. 근데 그 일본 국방 예산이 6조 8천억 엔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 10배를 하자고요. 그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68조 원, 그 우리가 57조 원. 자, 나라의 크기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국방비 많이 쓰는 거 맞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일본보다도 우리가 그 적게 쓴다는 거. 저건 경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이게 국방 예산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638.7조인데 일본 전체 예산이 114.4조 엔이거든요. 요거 그냥 12배 하면 1114조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이제 일본의 반 정도 따라갔다. 이런 거거든요. 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땅은 현재 좁더라도 그 돈을 좀 많이 좀 벌어서 정부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뭐 복지에도 좀 쓰지만은 우리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2023년 전망 연말이라서 야후 파이낸스 이네스 페레 마켓 리포터가 취재한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시티은행은 브렌트 80달러, WTI 75달러 전망을 했다고 그러고 JP 뭐 평균 가격이겠죠, 연간. JP 모가는 90달러. OPIS라는 데는 브렌트를 요 랭지를 두고서 얘기를 했네요. 95에서 96달러. 요런 그 랭지를 두고 전망하는 게 오히려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WTI는 90달러. 인프라스트럭처 자본 어드바이저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사실 뭐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100불이 넘으면은 세계 경제 좀뭐 석유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유가가 좀 떨어지면은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내년에 80에서 한 100달러 선으로 좀 생각해보고 100달러 넘겠다고 예측하는 데는 없는 것 같네요. 배럴당.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일본 밖에서의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켓워치라고 해서 이 내용이 그 말하자면 수익률 곡선을 뭐 4분의 1포인트 확대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그 사채나 그 채권 시장 속을 제가 참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3.7% 급등했다고 총무성이 발표했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금리의 더 높은 바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높은 바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마켓워치를 눌러봤더니 돈 내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거를 좀 그냥 해봤지만 더 이해해 보려고 일본 시장은 국책은행의 확대된 채권 수익률 곡선에 따라 움직인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율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일본의 쇼크 정책 전환이 미국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이유 이것도 내용은 못 봤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서 일본의 그 어떤 이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을 그냥 나름대로 이 상식으로 그냥 내용이라기보다도 흐름만 좀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타이밍이 좀 현명했다고 전략가들은 말한다. 뭐 결론은 일본 국책은행이 이것이 뭐 사실은 금리를 인상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인플레를
발생이 하기 때문에 또 월급은 올려주기는 좀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을 끌어들이려는 거로 저 같은 수준은 뭐 거시경제 쪽은 완전 젬병이 돼 가지고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겁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을 그래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신방위대강에 이상하게 떠드는 이유 뭐가 무서우냐, 그 비밀은 그 트라우마에 있었다. 오쿠라 케니치라고 이토모스 연구소 소장이라는 친구가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인데 결론 부분만 가져왔어요. 그 앞뒤는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만 요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정된 안보 전략은 평화헌법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자 한국 언론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일본에 대한 경계 예상은 일본인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의 찬반 양론의 큰 반응으로도 이번 방위 3문서의 개정이 전후 일본 외교 안보의 대전환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일본인 뿐이라는 것 같다. 한국연합뉴스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국에는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요게 지들이 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네. 왕년에 한국 먹었다고. 반격하기 전에 한국에 동의를 얻는다. 한국 외교부도 떫은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조선반도 대조의 반격 능력 행사처럼 한반도 안보 및 한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라고 한국 외교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국내 뉴스에서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또 반격하기 전에 한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억지말을 꺼내고 있다, 이렇게 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꺼내냐고 궁금해했다면 한국 언론 보도에 그 답이 있었다가 여기 옛날에 식민지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얘네들이 히스테리성을 발작을 일으킨 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현대 비즈니스라는 데가 원래 한국에 대해서 좀 아주 까탈스럽게 좀 혐한까지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내는 것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아직 댓글을 어떻게 대응할 생각 중이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걔네들은 대만 유사를 비유를 들어서 전략을 꾸몄는데 일본은 조선반도 유사시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 유사시, 걔네들 용어를 써준 거예요. 유사시, 미국의 요구가 있다면 일본에 상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그게 한미일 공조지. 이 사람들아, 니들만 한반도 들어오는 게 한미일 공조냐? 니들이 위험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응? 이런 생각도 안 해보냐? 이 외교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 그러면 뭐 말하자면은 아니 북한에 적을 두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위아래 다 잘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일본한테도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되고 북한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왜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은 미국한테 굽신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아니 들어줄 건 들어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끊임없은 메시지로 편집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문서 3결정은 대만 문제를 부추기는 외교 패배다. 동양경제 온라인이 참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요거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좀 보시면은 동양경제 온라인은 참 이성적으로 잘 보도를 하고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안보 3문서가 우선 전략은 대만 문제를 전면으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의도적 도발에 구체적으로 꼽는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의도적 도발에 중국이 걸려들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대만 사태 일어나는 게.
그 목적은 글로벌 리더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 내용이 참신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런 언론이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요 대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참 객관적으로 잘 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많이들 얘기하는데 조 바이든의 정권의 그랜드 디자인이고, 또 얘기 나오는 것에서는 군산 복합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대리전이나 마찬가지다. 미중 전쟁에서 대리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간접 식민지라고 비판적 표현들을 해볼 수 있겠으나, 주로 이제 좌빨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일본은 정말 미국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학생 같기만 하다. 너희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보수 정권이 되면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 좌파들이. 근데 좌파도 아무래도 친미주의 같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친중, 친미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라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일본이 이러는 데는 자기네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그렇게 협조하면서, 미국이 이제 좀 무기 좀 더 사고, 그래 군비 좀 확장 좀 해, 그래야 우리도 살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 상공회의소 연말 그 송년회 때 한 얘기들을 뭐 그 네 군데 뉴스에서 그 발췌해서 그 구글 뉴스들은 이렇게 좀 모아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네. 해질 결심 미냐 중이냐, 최태원 공급망 붕괴 해법 고심. 저는 그 쭉 1년 동안에 한 뭐 1년이 아니고 뭐 한 2년 3년 전부터라도 그 미중 대립이 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솝 우화에 박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미국한테 찰싹 달라붙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하는 점, 중국하고 뭐 거리를 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 상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미래 후세들의 이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금 기성세대들이 중국하고 연을 끊는 그런 행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거 저 개신교 쪽에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각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맞는 얘기 같고, 재벌집 송중기처럼 30년 전 돌아간다면 뭐 하시겠냐 그랬더니 창업이라는 답변을 했다. 저도 그 조직을 나와서 그 창업을 했는데 뭐 성공을 못했죠. 자본 다 까먹고, 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창업이라는 게. 네. 그러다 홀랑 말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전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세계 시장 쪽에 지는 중 헤어질 결심 대비해야, 그러면은 뭐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리 둘 건 두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건 하지 말고, 뭐 그러자는 얘기지. 뭐 완전히 그 국제 간의 그 교류를, 중국하고의 교류를 완전히 뭐 이 장벽을 세워서 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이 양보 못할 것은 양보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헤어질 결심이라고 상징적으로 영화 제목을 써가지고, 뭐 여기 헤어질 결심에 나온 배우가 또 우리나라 귀화를 했는지, 우리나라 영화 감독하고 결혼한 누구죠?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쁜 여배우 있습니다. 중국 여배우. 한국 감독하고 살아가지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거리에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날씨도 춥고 요즘은 뭐 캐럴송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저작권 때문에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들이 되고 건강한 또 그 명절을 지내시기 바라면서 24일자 그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1.5 배속 내지는 건너뛰기를 하시면서 봐주셨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불필요한 거를 그 편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또 12월 25일 내일 일요일입니다만은 주일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일요일을 25일자도 어떤 뉴스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는 제가 어떤 뉴스를 또 찾아가야 될지 25일을 기대하면서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